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지난주 제주도 의회에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도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됐는데요. 이로 인한 각계 반응과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패널과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도당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홍명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발의부터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는 찬반 표결 끝에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도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이 회의실로 속속 모여듭니다. 김태석 의장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의원 총회를 연 것입니다. 1시간 가까이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김 의장은 결국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해 내부 갈등이 우려되고 조례 개정안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까지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그 제2공항 반대로 비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의원들 중심으로 좀 시기를 조정하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데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떠안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상정 보류란 고육지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한 의원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번진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치를 만들자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데, 단지 지금 찬반 프레임으로 자꾸 이게 와전이 되다 보니까. 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도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보류 결정. 근데 이 찬성단체, 반대단체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도의장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가 받을 비판,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도이동 주민으로서 홍명한 의원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명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서도 우리 시사진단에서 얘기를 한 바 있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였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도의회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당론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그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노력조차 없었던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장이 그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직권 상정 보류라기보다는 일단 상정을 하지 않는 보류를 할 때는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여러 검토를 아마 거쳤을 것 같아요. 직권을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상정을 했을 때 과연 이 김태석 의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론화 조사를 한번 하자, 이런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2공항의 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스탠스 하에서 이 부분이 조례안이 이제 상정이 됐을 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의 판단으로는 그러한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정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의장에게 주어지는 상정을 하지 않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좀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보류를 할 때 어떤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명분은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남용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께서는 어떤 우선 그 상임위 가까스로 통과된 이후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부결시키려고 도청의 고위 간부들과 소위 제2공을 찬성하시는 동의원 중심으로 엄청난 뭐 공작은 아니고 자기 표현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작성자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유보를 나타내는 쪽지가 돌아다닐 정도로 상당히 민감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물론 깔끔하게 본회의 상정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묻는 건 중요했었지만 불가피하게 제가 의장 대변인 아니지만 도의의 갈등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강재래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론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역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섭 의장이 낸 명분이 두 가지. 하나는 내부 갈등 문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제2공항의 반대로 비춰질 것이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명분 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부 갈등이라고 하는 지금 내부 갈등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죠. 당내 갈등을 이유로 이런 조례안 직권 상정으로 보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제2공항 반대로 비춰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건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왜냐하면 제2공항 지금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홍명환자의 조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제2공항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이 찬반 이전에 제2공항과 관련된 중요한 국책사업 과정에 제2도의회, 그러니까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그리고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제2도민들의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합의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축소한 부분을 가장 결정적 첫 번째 제주도에 제2공항과 관련돼서 명을 걸겠다고는 원지사 입장이 일단 이 조례 직권상정 보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 내용 그 자체보다 홍명환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그 본회의 앞서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고 김태석 의장은 그 의원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서 직권 상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실제 표결 갔을 때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단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부결이 아니고 이게 가결됐을 경우를 상정했다면 저는 우선 상정이 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이죠. 일단 이게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도는 이제 조례가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뭐 제2요구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제2요구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반수가 자고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부담되죠. 그러니까 제주도 김태석 의장으로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면 뭐 그 정치적 부담을 제2도의회가 지면 됩니다만 만약에 가결이 됐는데 제2요구가 들어왔는데 부결됐을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김태석 의장이 이거 이후에 모든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들이 특히 이제 김태석 의장뿐만 아니라 제2도의회 의원들, 이건 제2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상당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제2요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그 도에서 제2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좀 부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상정하지 않는 거는 좀 의장으로서 그 부분 약간 그런 걸 좀 방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제2요구까지 고려해서 의장이 뭐 상정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사실 저는 이 조례안 개정안에 120% 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데, 결론은 이제 홍명한 의원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프레임 전쟁에서 제2공항 찬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논란도 있었고 도청도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도의회 문턱을 아직까지는 이제 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10대 도의회까지도 그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 이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2013년에 그 박휘수 의장 당시에 한진그룹 그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임위 통과 안건을 그 보류를 해서 결국은 그 폐기가 됐어요. 예,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이번 사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13년도 거는 명분이 있죠. 지하수라고 하는 게 공공재인데 이 공공의 자산을 개인 사기업에게 증산을 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죠. 당시 여론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고요. 근데 이건 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제2공항을 찬성하든 제2공항을 반대하든 어느 쪽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성하신 분들은 제2도의회가 쓸데없는 갈등을, 불필요한 갈등을 좀 유발시켰다라고 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2공항을 반대하신 분들은 제2도의회가 합법적으로 제2도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자체를 제2도의회가 걷어찼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정치적인 계산이라 할지라도 이번 계산은 조금 너무 좀 오판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 상정에서 표결을 거쳤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제2도의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좀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좀 어정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찬반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제주도의회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과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성하시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찬성 토론을 하면 됩니다. 반대하시면 반대 토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회계 통과 여부로 상관없이 일단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통해서 도의회가 의원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찬성하신 분은 어떤 논리로, 반대하신 분은 어떤 논리로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사실상 공론화의 과정일 텐데 그것 자체도 포기했다는 건 도의회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 그 과정이 자체를 포기했다, 이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찬성 토론, 반대 토론 이거를 하기에 지금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거 진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대의적으로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문제도 도의원들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2공항의 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찬성 반대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대의적으로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정치 그만둬야 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여당 소속이면 여당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있는 거니까. 만약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기, 표방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전 정치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까 찬성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개정해야 될 내용들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보류된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직권을 보류해서 막연히 한 달 연기한다 해서 그게 과연 논의가 더 성숙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갈등이 더 좀 뭐 진전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조례 개정안 내용 살펴보죠.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데요. 여기에 기존에 없던 공항과 항만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제주도 의회 동의를 얻는 그런 내용을 새롭게 넣은 건데요. 이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요. 반대하십니까, 구자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상위법에 좀 위배되는 조례 개정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할 때는 그 지구별로 그런 보전의 지구
그 보존지구를 설정한 이유에 타당한 그런 정도의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하수 자원 보존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에 등급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형질 변경의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입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시설을 해야 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1항의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정신이 특별법에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조례로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제한하는 등급별로 제한하는 걸 두고 있고, 그리고 허용되는 공공시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허용하는 공공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거기에 허용하는 공공시설을 두고 그 경우에도 뭐 1호, 5호, 6호, 7호의 경우에는 1등급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규정되어 있는 이 입법 체계 자체가 저는 그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잘못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항만과 공항을 다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더 추가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그 국방 군사 시설인 제주 해군기지도 사실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보존 지역 해제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날치기로 자유한국당 측이 하긴 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이 조례는 공항이나 항만을 짓지 말자가 아니라 공항이나 항만도 포함시키되 다만 도의회에 해제 절차를 밟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고 저는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고 저희가 보기엔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오히려 국책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 내용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고자한 변호사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잖아요. 절대 보존 지역이나 관리 보존 지역이나 상대 보존 지역이 나눈 거는 그 법에나 조례의 제정 목적이 환경 보존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관리 보존 지역 1등급 지역에 관해서 근데 특별하게 SO10 사회 기반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보존 지역 1등급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시설을 할 경우에도 그 아까 그 강원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짓지 말자, 그걸 이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관리 보존 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텐데, 해제를 제주도가 행정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제주도의회 좀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례 개정과 그 좀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관련 법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보전지역관리 조례에서의 그 공공시설 이제 8가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1등급 지역에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가능한 1등급 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서 지금 제2호의 교통시설 요거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인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에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상에 지금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에서 지금 항만 그 공항 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가 이제 약간 장난친 건 뭐냐면, 자, 최초의 조례를 홍명원이 발의했을 때 분명히 도에서는 우리 관련 부처의 유관기관에 해석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나 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관련 부처의 유권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제2호구를 가지고 언론풀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죠. 저는 명확하게 도가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려면 상위법, 아까 말했던 관련된 법률에 대해 근거해가지고 이 조례는 안 된다라고 명확한 유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범위적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2도가 먼저 나서서 뭐 제2호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전 법은 잘 모릅니다만 뭐 우리 위헌법률 제청 심판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호사, 고자연 변호사입니다, 강재현 변호사가 법을 보다가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위헌법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그 법에 관해서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했을 경우에 한해서 위헌법률을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 그 결국은 그 법을 가지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제2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강호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관리 보존적 1등급, 즉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도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환경적 보존이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법률과 조례의 재정 취지를 지키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도에서 질의를 받았느냐 여부 그리고 회신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는 검토를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순수하게 이제 그 특별법의 입법 취지하고 그 조례가 제정된 걸 보면 그 관리 보전 지역의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한라산 폭포 뭐 이런 이제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시가 아니고 부속도서가 아닌 일정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밀착된 지역일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보존을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조례가 그만한 권한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보존 지역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득이하게 시설이 돼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이번 조례만 이게 보면은 그 중에 공항과 항만을 찝어서 도로 시설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항만과 이제 공항을 탁 집었잖아요. 그 탁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라는 게 단서로 두는 건데 따지고 보면 항만과 공항이 정말 공공성이 큰 시설이잖아요. 도로도 뭐 공공시설이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오히려 공공성이 더 큰 시설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지금 조례를 입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공공성의 정도를 보고 근데 이제 홍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성의 정도를 따진다기보다는 공항과 항만이 차지하는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좀 논리로서는 궁색하다라고 보고 법리적 있고 논쟁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이 조례 개정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 논쟁은 법률가들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근데 이건잖아요. 공공적 가치도 있고 환경적 가치도 있죠. 물론 이제 SOC 사회 기반 시설도 공공적 가치가 있죠. 근데 환경적 가치야말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공공적 가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환경적 가치라고 하는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훼손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게 맞느냐. 그러면 설사 짓다 하더라도 이 공공적 가치, 환경 가치가 우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의회가 제도적으로 좀 점검하는 절차를 갖자. 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갈등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어쨌거나 그 두 분은 뭐 상위법 위반이 이런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분은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추후에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면 될 문제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도청에서 상위법 위배라고 주장하셨으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도의한테 이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조례 대표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이 가장 그 불만이 이건데요. 제2공항 찬성, 반대 이 프레임에 자기가 희생이 된 것 같다 이런 불만을 했는데 강호진 대표님, 이 조례안하고 제2공항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은 당연히 있죠. 있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해군기지 사업이든 뭐든 도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동의를 걸쳐라는 게 결론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조례의 개정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 사회적인 공론은 상당히 불편했어요. 시작부터 제2공항 찬반으로 가다 보니까 조례 핵심적인 가치라든가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마치 사회에서도 찬반으로 나눠져 갈등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 자체가 이제 프레임이 잘못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 보류가 돼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이게 입법 그러니까 이 조례가 위법한가 여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별법 자체가 그 관리보전지역을 2대에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을 해제하면 그게 절대보전지역으로 가고 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가요. 그 입법 취지를 그때 보니까 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등급 지역에 대한 보전의 가치가 거의 절대보전지역에 준하고 있구나. 특별법 자체가. 제가 거기서 조금 해석에 좀 혼란을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례로 근데 그거를 조례로 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공공시설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또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좀 입법이 좀 문제가 있다,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왜 이 개정이 이게 필요한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좀 그런 프레임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의 의심을 받긴 충분하거든요. 공항과 항만만 탁 떼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정말 그 관리 보전 지역 1등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입법 체계가 좀 잘못돼 있다. 제한할 때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1등급 지역에서 형질 변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도. 근데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을 달아요. 공공목적인 시설의 경우에는 또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1등급 지역의 형질 변경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또 그런 조례를 해놓고 다시 또 허용되는 또 조례를 하면서 허용된다고 해놓고 또 안 되는 시설을 또 이제 한다든가 되게 이게 좀 혼란스럽게 사실 조례가 돼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 제2공항 찬성 단체에서 이 조례안은 제2공항 발목 잡는 장치다. 네. 저는 근데 되묻고 싶어요. 제2공항 발목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공공적 가치가 뭔가요? 제가 볼 땐 그건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한다면 제2공항 건설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개발이 되고 제주 미래의 발전이 오고 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더 많은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뭔가 하나 우리 사회가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이 제2공항을 포기해야 되죠. 제2공항을 짓는다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2공항을 찬성하신 분들이 묻습니다. 제2공항이 조금 늦춰지거나 발목 잡히면 안 됩니까? 제2공항이 지금 제주 지역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입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묻자고요. 지금 이 제2공항 지을 수도 있고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주도민들의 의견,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각자 나와서 좀 토론해 보자고요. 근데 그런 토론회장이 한 번이라도 마련된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도대체 우리 그 사회가 지켜야 될 공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이 결국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반대로 딱 뒤집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보전, 지금 얘기하는 관리 보전 지역에서 지하수 보전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수 보전을 충분히 하면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또 지금 여기 있는 그 난산리하고 그 온평리 지구에 있는 그 보전 지구가 지하수 1등급 지역에 지하수의 오염을 최대한 시키지 않는 방법의 시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가치를 말씀하실 때 과연 지고지순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지하수 그 부분을 막 보존하자 이것도 사실 지고지순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다른 거라서. 강 변호사께서는 이 지금 조례 내용, 제2공항하고 연관성, 뭐 순수한지 좀 뭐 불순한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 얘기하실 때 더 많은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쨌든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등급 지역 안에서 뭐 공항, 항만 이런 것이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이게 뭐 상위법에 뭐 위반이 되냐 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도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도의원들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찬반 이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아까 법률가시니까 실정법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역사가. 실정법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적이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았던 적도 있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실정법이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바꿔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그렇게 지금 실정법을 바꿔가면서 있는 실정법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어떤 좋은 의미의 쿠데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말씀드린 합니다. 건 쿠데타 이런 게 아니고요. 법리적 해석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이게 자꾸 이거를 찬성이냐 반대냐 무슨 뭐 사상 검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좀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제주도도 토론의 장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고 국토부도 토론의 장을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의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토론해 보자고요.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게 민주주의 가치 아닙니까? 네. 법률가의 원죄를 건드렸습니다. 예, 일단 조례는 거기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언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다루게 된다면 다시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되는데 뭐 발의했던 홍명환 도의원이 뭐 만에 하나 안건을 자진 처리할 가능성도 있는지 그 앞으로 이 조례안 처리 전망 좀 뭐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어떻습니까? 홍명환 의원님이 뭐 제3자가 보기에는 이제 열정이 과도할 수는 있으나 이 조례 개정이 이제 불순한 건 아니다고 보여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조례가 결국은 동료 의원님들 설득하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조례 재상정 시기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절차적으로 오해를 없애려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제2공항의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 이후로 아마 상정을 하려고 할 게 아니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조례들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뭐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다. 다만 제2공항 시기에 맞물리면 또다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불순한 의도라고 한 거는 제가 뭐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계획 그러니까 제2공항을 이게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 그 특별법과 조례 체계에 대한 도의회의 그 권한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제2공항의 그 추진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방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순하다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정이 보류돼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논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상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숙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걸 발의를 할 수 있다고는 그 상정을 할 수 있다고는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6월 말 목표로 해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뭐 1차 공청회는 그 뭐 무산됐습니다만은 찬방 갈등 그럼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그 지난번에 직권상정 보류 결정 이 결단입니까? 뭐 꼼수입니까? 어떤 책임 회피입니까? 불가피한 타협이었던 것 같아요. 도의회 상정 보류 절차 위반 과정. 물론 김동현 박사님은 이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셨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례를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로서 갈등을 키울 의도는 키울 의도는 아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꼼수라고 보는 거죠. 아, 꼼수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상정이 됐을 때 그 통과 가능성 그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통과 가능성 아까 통과 안 됐을 거라고 하셨는데. 통과가 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했다는 그런 면에서 좀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불가피한 타협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도의회 애정을 좀 보이시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불가피한 타협일 수도 있죠. 정신은 뭐 불가피하게 타협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타협의 과정이 적절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의원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전체 의원 간담회라고 하는 건 제도적으로 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내 회합을 통해서 의원들끼리 내부 회합을 통해서 결국 이 결정을 낸 건데 그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의견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모두를 친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세력이 되는 거면 왜 그런 세력들 그리고 지지 세력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죠? 왜 우리의 도의원들이 작은 권력에는 그렇게 취해 있고 작은 권력은 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는 밝히기를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아까 구자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이 어찌됐든 가부간에 어떤 판단이 나든 간에 그런 과정 자체가 공개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다음에 다시 상정이 된다면 그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론을 결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에 뭐 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그때도 사실은 찬반 단체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그 민주당 측에서 먼저 당론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해준다면 조금은 이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굳이 이제 그 상정을 한다면 그 홍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입법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제2공항을 이제 추진을 반대하는 목적의 조례는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프레임으로 그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즉 환경을 보전하는 그 그러니까 도민의 권한을 더 조례에 강화시키자는 거라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6월이고 한 10월경에는 고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고시가 되면 기본 계획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조례의 개정은 효력이 발생된 기본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기본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10월이 지나서 고시가 지나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분들 말씀 잘하셨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의회가 조금 정치적인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꾸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비판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것 때문에 모든 비난이 도의회로 쏟아졌어요.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도 그렇고 조례 개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희 도의회가 왜 안 들어도 될 욕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도의회의 어떤 정치적 감각이 지금 그런 현실 수준이 어떤 건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하고 결의는 대부분 다르지만 차이 당론으로 명확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처럼 민주당도. 근데 민주당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타파해야만은 이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그 사안 놓고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제주도의회가 책임 정치 실종했다 이런 비판을 강하게 쏟고 있는데요. 미봉책으로 지금 덮어둔 이 조례안 개정 심의사항 앞으로 전망을 비춰보면 이게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요? 저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판단들이 거기에 또 작용하겠죠. 그리고 뭐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들의 일종의 압박도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갈등은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외면해 버리면 결국 제2도의회가 가장 중요한 지역천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도의회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드러날 텐데 그 역량이 결국은 지금 제2도의회 수준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뭐 지난번에 그 재난위 같은 경우에 그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그리고 뭐 관함식 뭐 반대 결의안, 그리고 이번에 이런 그 조례안 직권상정 보류, 이런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사안들이 반복되는 이유, 아니면 좀 이런 사안들을 좀 반복을 막기 위한 조언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 도당에도 뭐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부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큰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민주당 도당의 자유한국당처럼 명확한 자기 당론을 결정해서 그 당론이 의회 정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은 다 의원 개개인에 맡기다 보니까 집행부가 와서 한번 로비해버리면 훅 넘어가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도의회라는 도민들이 뽑아준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만큼 그런 민주당 자체의 노력이 저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내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래서 누가 의장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자기의 견해와 다르거나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그 자체를 그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조금 어떨 때 보면 좀 금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민주당의 당론을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면 민주당의 의회를 운영하는 정치적인 부재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정치적이 부족하다라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내의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거든요. 이게 시기만 좀 아니었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도 그러하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이 형식의 이 조례 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조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이런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시기만 넘어가면 아까 뭐 조례 개정이나 법률적 취지 부분 동감하신다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제2공항이 예정대로라면 기본계획 고시가 한 올해 연말쯤 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연말쯤 되게 되면 결국 예산 반영되고 토지 수용 가고 결국은 제2공항 착공하게 되고요. 그럼 건설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개발 좋죠. 뭐 발전 좋죠. 근데 우리의 개발이, 우리 발전이 우리 이웃의 눈물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 희생을 밟고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지금 이번 기회예요. 기본계획 고시가 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만약에 찬반 토론을 해서 자, 제2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높아서 조례가 부결되면 그게 지금 제주도 의회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민도인 거죠. 그거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걸 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것. 제주도가 지금 막 상처받았던 것들 많잖아요. 버자야도 그렇고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이런 개발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요.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개발들. 근데 그 개발의 그런 시각으로 이 제2공항을 바라보는 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이제 자본의 개발과 이게 도민의 삶의 전체, 어쩌면 국민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책 시설로서의 공항을 바라볼 때의 개발과, 거기서 얘기하는 개발과
일정한 중국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은 좀 달리 봐줘야 된다. 그 개발과 이 개발은 좀 다르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 들어보니까 이제 또 이게 연말 뭐 적어도 연내에 제2공항 기본계획 그 고시가 되기 전에 하자. 뭐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는 고시 끝나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논의가 또 도의회에서 또 분란이 될 것 같아요. 연내 과연 이 조례안 처리가 될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11대 도의회 출범 1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신해서 30초씩 제주도 의원들 당부사항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배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문제의식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으면 최소한 문제의식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초심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도의원이 되겠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최소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은 당에는 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작년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출이 좀 가능했던 분들이 있는 거 우리 뭐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모여갖고는 이제 본인들 도의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합심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민으로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이러한 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참 여러모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도의원 43명 개개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뛰어난 역량 때문에 도의원 배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촛불 민심이 만들어진 도의회입니다. 그 책임감을 좀 느껴서 남은 3년 동안의 의정 활동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자체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좀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건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은 특히나 이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경험해야, 그러니까 해야 될 몫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균형을 좀 찾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하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유보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행태는 정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닌 갈등을 풀어내는 대의기관의 정치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